오늘은 꿀벌의 근친교배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초여름에는 그러니까 4월 말 5월 6월에는 꿀벌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꿀도 모으고 이제 유밀 활동들을 하는데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꿀벌들이 생육 번식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에 이제 꿀벌들은 이제 자신의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서 왕성하게 산란을 하고 세력을 늘려간 다음에 또 하나의 새로운 군으로 음, 분봉을 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꿀벌이 생육을 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면 여왕벌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여왕벌이 수포를 만나서 교배만 하고 들어오면은 그것이 다 자연스럽게 되느냐? 그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죠. 그 유전적인 다양성 이런 것이 그 봉군의 그 번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봉판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 봉판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뭐 별다른 감염이 없이 아주 건강한 봉판인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좀 차이가 나는 게 가장 여기 위쪽에 어, 왼쪽 위쪽의 봉판을 보면은 산란이 빼곡하게 돼 있으면서 사이사이에 이제 빈 구멍이 있고요. 오른쪽 봉판을 보면 역시 봉판 상태가 참 좋지만, 방금 얘기한 이 부분에 비해서는 이 빈 구멍들이 상당히 있죠. 그리고 왼쪽에 아래 봉판을 보면, 이 역시도 상당히 깨끗한 질병이 없는 상태의 봉판인데, 잘 보시면은 군데군데 이제 빈자리가 많고, 더군다나 일견에서도 이제 수펄집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그것이 뭐 이런 알을 잘 낳는 여왕벌이 있고, 뭐 이렇게 촘촘하게 산란한 여왕벌이 있고, 또 이렇게 듬성듬성 좀 품질이 안 좋은 여왕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여왕벌의 차이는 음, 어디에서 나는가? 유전적으로 보이는 어떤 소인보다도 이 자체의 여왕벌이 얼마나 충분히 여러 마리의 수펄과 교미를 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했느냐, 여기에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여왕벌이 낳는 일벌들에 대해서 그 유전적인 다양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들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죠. 요것은 이제 사람의 염색체의 그림인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우리 사람의 염색체는 23쌍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성염색체가, 남성인 경우는 XY, 여성인 경우는 XX, 이렇게 헤테로, 이런 성염색체의 그 구성에 따라서 성이 바뀌게 됩니다. 이 성염색체에 남성과 여성을 결정하는 성염, 그 유전자가 바로 요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우리 유전자가 잘 알고 있다시피 DNA 한 줄로 쫙 늘어놓으면 엄청나게 길게 될 거예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 뭐 우리가 실을 봤을 때 실패에다가 종류별로 잘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정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 그,
보관도 쉬울 텐데 그냥 놔두면 엉켜서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염색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가 있어야 할 그 위치에 그, 이 염색체라는 형태로 실로 치면 실패에 해당되는 거죠. 실패에다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각각의 한 사람이 유전자를 두 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 N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동일한 유전자가 있어야 할 실패, 그리고 유전자가 있어야 할 그 의자에 다양한 유전자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벌의 경우는 어떤가? 사람의 경우는 그 성염색체가 따로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구분이 되는데, 벌에서는 염색체가, 그러니까 유전자가 한 벌이냐, 한 세트, 쌍으로 됐느냐에 따라서 한 쌍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여성으로 되는 거죠. 남성인 경우는 이 염색체가 반만 있다 그래서 하플로이드라 그럽니다. 근데 물론 하플로이드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고 디플로이드 그 소위 그 쌍으로 돼 있으면 16쌍으로 돼 있습니다. 벌에서는 수컷은 16개, 16벌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여성 유전자는 남성 유전자에 비해서 그 염색체가 두 개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벌이나 여왕벌은 여성이고 수퍼는 남성이다. 요것은 뭐, 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여성과 여성으로 태어난 벌들이 어떤 거는 그냥 일벌이 되고 어떤 것은 여왕벌이 되느냐. 여기는 이제 환경적인, 그러니까 그 시기의 차이에 따라서 먹는 음식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왕은 평생을 로얄젤리만 먹여서 아주 고귀하게 키우면은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본은 그 좀 허접하다 그러기엔 좀 그렇고요. 그 꿀과 로얄젤리, 그러니까 워커젤리라고도 하더라고요. 로얄젤리하고 꽃가루를 먹고서 그냥 일반적인 밥을 먹으면 이제 일벌이 되고, 로얄젤리만 계속 태어나서부터 먹이면 영벌이 된다. 이제 그런 차이가 나는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수펄과 암컷, 암펄과 수펄의 그 차이, 그 염색체가 두 벌이냐, 한 벌이냐, 요, 요 차이에 의해서 성이 결정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 염색체, 염색체 내에 유전자가 있는데, 아, 유전자 좌라고 합니다. 유전자, 어, 자리,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그 유전자는, 유전자가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비교하자면, 내 코를 결정하는 유전자. 코는 좀 그렇구나.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그 유전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어떤 내용의 유전자가 있느냐, 그 차이 때문에 머리카락 색깔이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유전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러니까 그 염색체의 어떤 자리에, 어, 코 크기 결정하는 자리 유전자는 넌 여기 있어라. 혹은, 머리카락 색깔을 좌우하는 유전자는 여기 있어야 된다. 그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요 자리에 앉아라. 이런 식으로 딱 결정된 자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컷의 유전자는 한 벌이라 그랬죠?
여왕벌의 유전자는 1벌이나 여왕벌은 이제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그래서 얘네들이 교미하면은 요 파란 색깔을 빨간 색깔 혹은 여기 나오는 보라 색깔 이런 것들은 그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앉느냐.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은 오늘 강좌에 임윤규 교수가 앉아 있다. 그러면 어, 뭐 예를 들어 수학 강좌다. 혹은 어떤 수학 선생님이 앉아서 막 이야기한다. 그러면 수학 강좌다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책상이 있죠. 두 개. 우리 영화 보면은 우리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보면 의자가 두 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짝꿍이 있지.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좋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남자들만 버글버글해서 요즘 어린이들이 그런다 그러대. 자기 짝꿍이 여자애가 아니고 같은 남자끼리 이렇게 배치해주면 에이 그러면서 싫어해. 뭐 저도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자에는 그 다른 성을 가진 녀석이 있어야 조용히 공부를 하는데 자 이렇게 아이고 수펄 여왕벌이 교배를 했을 때 어, 이 녀석 파란색하고 이쪽 하늘색하고 유전자가 만나게 되면 파란색 호모가 되고 얘하고 빨간 유전자가 만나게 되면 에, 호모 헤테로가 되는데 이렇게 같은 성 예를 들어서 요건 남자애다 요건 여자의 색깔이 여기 김씨다 요건 임씨다 그러면은 김씨하고 만날 확률이 있고 김씨하고 임씨하고 만날 확률이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근친이 되는 거지. 벌에 있어서 어 이렇게 호모로 나타나게 되면 비록 유전자는 두 개이지만 실제로 그 유전자는 성격이 하나, 두 개가 똑같은 그러니까 남자애가 둘이 있다. 아니면 임씨 둘이 있으면은 이 통성동본 결혼이 안 돼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갖고 그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 좌에 동일한 유전자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얘는 수컷이 또 그 유전자가 보여주는 유전자가 한 두 개가 있지만 한 종류이기 때문에 수컷으로 됩니다. 수컷으로 되면서 얘는 이제 알에서 산란을 하자마자 음, 산란을 하자마자 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치사 유전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왕벌이 그 일벌 벌방에다가 산란을 해도 성결정 유전자가 호모일 경우 동성동본인 경우에는 얘가 죽는단 말이죠. 근데 서로 유전자가 다른 헤테로인 경우에는 에, 살아남는다는 거죠. 암컷으로서. 두 개 있는 경우 다 암컷이라고 했죠. 근데 B의 경우를 보면은 이 요게 요 보라색하고 하늘색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고 보라색하고 빨간색하고 만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그러 이때의 그 벌은 염색체가 한 쌍이면 그러니까 두 벌이면 암컷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암컷이 되죠. 또 암컷이 되고 이러한 성격을 가진 암컷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은 그림이긴 한데 여왕벌하고 수벌하고 교미 교미하게 되면은 여왕벌은 그 몸 뱃속에 수컷의 정자가 들어가 있죠. 저장이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왕벌이 평생 에, 그 알을 낳는 데 사용하는데
이렇게 여왕벌이 산란을 할 때 여왕벌 자체의 난자에다가 저장하고 있던 그 정자를 섞으면은 에, 일벌이 돼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염색체가 두 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펄인 경우에는 수펄방이다. 이렇게 커다란 방을 일벌들이 만들어 놓으면 이제 여왕벌이 이게 사이즈를 딱딱 재봐. 아, 이건 수펄방이구나 하고 자기가 그 보관하고 있던 정자를 꺼내지 않고 그냥 산란만 해요. 그러니까 무정란을 산란하게 되죠. 무정란 산란하게 되면은 이 접합이 안 되니까 유전자 한 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수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육을 위해서 그 생존을 위해서 일벌들을 만들 때나 자기가 생산한 난자하고 저장하고 있던 정자를 어, 수정을 시켜서 일벌을 만들고 또 번식을 위해서 수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정란인 유전자가 반밖에 안 되는 녀석을 낳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음, 이렇게 수펄과 암펄을 구분하는데 요 다음 그림은 뭐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림이 귀여워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수정된 녀석의 경우, 수정된 녀석의 경우는 천둥만치네요. 수정된 녀석의 경우는 이제 이배체인 일벌이 나오고 그냥 여왕의 난자만 나오는 경우에는 난자만 산란했을 경우는 이제 수펄이 되는 거죠. 유전자 반쪽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퍼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그 수정이 안 돼 알을 낳았을 때는 무정란일 때는 수컷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 마이오시스, 마이토시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에, 마이 마이토시스라는 건 일반적인 세포가 분열하듯이 두 개, 네 개, 뭐 여섯 개 이렇게 하면서 유전자가 그냥 더블링 두 증폭이 되는 거고요. 마이오시스라는 건 이제 감수 분열을 하는 거죠.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그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 지금 수펄, 일벌, 일벌, 여왕벌로 구분을 한번 해봤을 때, 에,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